될까요? 적분 제어가 안 돼요. 적분 제어 아까 여기 했죠. I 값이 너무 크면은 온오프 값만도 못한다고 잘못했다고 했죠. 차라리 그냥 그 비례제어만 하고 말라고 하거든요. 이것들이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예인군으로 커튼을 열거나 보셨죠? 예인으로는 보셨죠? 예인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감아서 여는 거나 또는 권치주로 창을 열거나 커튼을 열고 닫는 것들은 이 비례제어가 잘 안 돼요. 거의 그것들이요. 우리가 요 I 값까지 집어들어가면은 반드시 그 기하를 이용한 제어만이 이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1% 2% 제어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모터 한 바퀴 딱 한 바퀴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몇 퍼센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것들이요. 그 다음 적분 제어를 보게 되면은 현재 경과 시간이 우리가 40% 개반하고 20% 개반하고 24% 개반 40% 개반했더니 우리가 온도가 쭉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다시 20% 개반하고 우리가 목표값이 6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쭉 떨어지고 다시 20% 개반했는데 요 1도로 들어가니까 만약에 이게 더 닫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P밴드가 5인데 그렇게 하면은 닫혀버리잖아요. 온도를 떨어질 수가 없죠. 어떻게 해요? 이거를 조금씩 적분해서 4% 8%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 목표값 20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달하죠. 여기서 이거 보게 되면. 그래서 경과시간 0일 때 25도일 때 온도 편차가 22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환기창이 40% 열렸고 다시 10분이 지났을 때 현재 온도가 21도고 10% 차이 나잖아요. 그럼 내가 20% 열린 상태고 오프셋은 1%예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닫을 수도 없고 열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 값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1% 했더니 어떻게 돼요? 4%를 감량했더니 온실의 온도가 환기창이 24%가 됐는데 어떻게 돼요? 1도 차가 나고 다시 8%를 했더니 우리가 원하는 20도에 도달을 했죠. 이것들을 우리가 이 적분 제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현재 경우에서는 우리가 적분 제어할 경우 적분 값은 감도보다 커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20% 넘어가면 안 되죠. 에러 뜨죠. 이건 에러 떠요. 그냥 무조건 에러 떠요. 내가 PB가 20%인데 PB가 이제 5인데 내가 적분을 갖다가 20%를 만들어 버리면은 오버가 되니까 이거는 에러가 뜰 수밖에 없죠. 두 가지 명령을 동시에 내릴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PB 범위를 5도라고 하면요. 설정 온도가 25도라고 현재 온도가 30도라고 하면은 온도차가 5도잖아요. 그러면은 100% 열린될 거 아니에요. 이런 상태에서 온실 내 온도가 20도까지 떨어졌는데 그 이상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때 적분 제어가 가미돼요. 천장은 1도씨 차이가 궤도 20%에 발생하므로 30도를 열게 되면 50% 열리게 되네요. 이렇게 되면은 너무 열리게 되죠. 50% 열리게 되면 온도가 어떻게 돼요? 24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사이에서 움직이게 하려고 우리가 이 개인 값은, PI 값은 개인의 안쪽에서만 움직이게 한다는 거. 20% 안에서만.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적분 제어는 감도보다 낮게 설정, 미세 조절이라는 거죠. 이게 미세 조절. 우리가 미분 제어라는 거는 우리가 뭐냐면은 속도 제어예요. 어떻게 속도 제어일까? 우리가 PI 제어, P밴드 제어는 문제가 뭐예요? P밴드 제어는 바로 오프셋이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목표라는 환경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항상 그 편차가 그 안에 그 중의 간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PI 제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될까요? 이거는 여기 도달하는데 시간이 어떨까요? 내가 원하는 시간보다 오래 걸리겠죠. 그럼 PI 미분 제어하는 건 뭐냐면은 요거예요. 이 속도를 갖고는 이 속도 이걸 기울기를 계산해 갖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게 농업에서 사용하지 않고요 공업에서 사용되고 있대요. 이거 뭐라고 하죠? 이런 반응 실험할 때 이럴 때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가 농업에서는 왜 PD 제어가 안 될까요? 안 될 이유가 있어요. 온실은 일단은 내가 1헥타라고 쳐요. 1헥타에 축구 6m짜리 온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6m라면은 만제곱미터의 높이가 6m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 안에 6만 입방미터의 공기가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햇빛을 한번 받았다고 해서 이게 움직일까요? 아니면 공기에 찬 공기에 들어왔다고 갑자기 뚝 떨어질까요?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럴 리는 없어요. 우리 항상 지치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해가 온실 온도가 35도였는데 갑자기 구름이 쫙 꼈어요. 그럼 갑자기 온도가 뚝 떨어지나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떨어지겠죠. 이것들이
실제로 해가 안 들어온 에너지가 줄어든 거와 온실의 에너지가 감소되는 거는 뭐가 있다? 시간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온실이라는 건 공간 개념이 있고 넓은 공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PD 제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 제어라는 거, 속도 제어라는 거 쓰지 않아요. 왜냐면 속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광량이 확 줄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온실이 빠르게 반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온실은 천천히 미기 때문에 이것들은. 근데 이제 그래서 현재는 그 미분 제어라는 거는 농업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아직까지. 궁금한 게 있는데 예. 그 환기 온도가 있고 네. 실내 온도가 환기 온도보다 아래일 때는 네. 원래 항상 닫혀 있는 게 네.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시제를 보다 보면 네. 근데 조금 실내 온도가 조금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네. 환기창이 살짝 먼저 열리거든요. 네. 실내 온도보다. 그 뒤에 나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예측 제어. 아, 그렇게. 예측 제어.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예측 제어가 있죠.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 광량 갖고 계산할 때가 있어요. 누적 순간 광량으로 해서 창을 미리 예약하는 게 있는데 지금 그 컴퓨터가 국내 컴퓨터는 안 들어 있고요. 아마 지금 프리바 컴퓨터는 지금 제가 후기에 들어있는 거 봤거든요. 기상대하고 연결돼서 기상 센서가 600W나 700W에서 광량이 세지게 되면은 창의 내부 온도를 계산을 해갖고 미리 열게 할 수가 있어요. 아마 그 제어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제어를 갖다가 미리 열어버리는 거죠. 내 온실의 온도가 앞으로 5분, 10분 후에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올라간다면 뭐예요? 우리가 아까 이거 뭐예요? 여기 제가 처음에 말했던 바로 처음에 뭐였죠? 여기는 사후 제어죠. 그 다음에 사전 제어가 뭐예요? 우리가 미리 인지해서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광량이라든가 바람의 속도를 보고서 우리가 예를 1개월로 볼게요. 밖에 온도가 영하 5도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P밴드 값으로 하면 뭐 해야 돼요? 외부 온도가 5도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내가 T 값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내부 값을 15도로 했는데 내 외부 온도 편차가 20도가 나면은 60도, 30도가 나면 80도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컴퓨터가 이제 인식을 하죠. 딱 봤는데 외부 온도가 영하 15도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온실 에너지가 갑자기 이렇게 되진 않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 컴퓨터 어떻게 인식할까요? 나의 물탱크의 온도를 80도로 올려라라는 명령을 미리 내려놓고 있겠죠. 그렇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그 물을 갖고서는 80도의 물을 온실 안으로 나중에 실제로 온도 편차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밀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바로 사전 제어와 사후 제어가 있는 사후 제어는 뭐예요? 그러면 내가 내부의 온도가 이미 영하 30도 편차가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물을 80도로 끓여갖고 공급하는 것이 바로 사후 제어라고 하겠죠. 사후 제어보다 사전 제어가 훨씬 더 고급 제어죠, 일종의. 옛날에는 다 사후 제어였는데 지금은 사전 제어로 바뀌고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호겐도르의 아이보 컴퓨터인가 이지 컴퓨터 요거 같은 경우는 인근 기상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인근 기상대에 연결돼서 일기 예보를 통해서 외부 온도가 이미 변하거나 바람의 속도에 따라서 온실의 온도를 물을 미리 끌어넣을 수가 있다. 이것들을 미리 바꿔놓을 수가 있다는 거 이것들을 아마 그게 그리고 그래서 그게 뒤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비례제어에서 발생한 오프셋이 없고 다 좋은데 미적분 제어는 실제로 우리가 쓰지 않는다. 이것들은 너무 아직 저기에서는 우리 농업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온오프 제어를 조교표를 보게 되면 온오프 제어는 우리가 이게 흐름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위아래 편차가 크게 발생하죠. PA 제어는 편차는 작아지는데 우리가 원하는 그 값에 도달할 수가 없다. 이거 문제가 있고 PI 제어는 이게 도달할 수는 있는데 뭐가 있어요? 오프셋은 존재하지 않는데 P밴드 값을 조절을 잘못하게 되면은 너무 여기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은 너무 P밴드 값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PI 적분 값을 크게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오프 제어와 별 차이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PI 제어가 온오프 제어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그래서 PD 제어는 요 속도가 어떻게 얘는 좀 길었잖아요. 빨라졌죠. 이거 뭐냐면은
이 올라간 속도를 따라서 내가 창을 예를 들어 온도가 빨리 올라가면 창을 저 빨리 하라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현재는 온실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는 이 PI 제어, 이 복합 제어를 사용하는데 일단은 고가이고 아직까지 그렇다는 거죠. 이거 아직 사용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이제 제어 수준의 종류에서 단일 소준 FI, 뭐 단일 고정값 접근 제어가 있고 우리가 이제 환경 인재가 복합 제어가 있고 생육 인재 만족 제어가 있는데 생육 달성 제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단일 고정값 접근 제어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내부 온도가 18도가 되면 환기를 해야지. 이런 게 있겠죠. 뭐 20도가 되면 환기를 해야 되는 게 있을 거겠죠. 요게. 그러면은 또 하나가 있겠죠. 환경 인재가 복합 만족 제어는 뭐가 있을까요? 요거는 환기를 하는데 습도와 광량까지 감안해서 내가 환기를 얼마큼 할 것인가. 예를 들어 광이 세. 근데 외부 온도는 차가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환기를 시킬 수가 있죠. 환기를 시킬 수가 있어. 근데 외부 온도는 내부 온도와 큰 차이가, 그러니까 차이가 아까 광은 센데 온도 편차가 큰 하우스가 있어요. 이때는 내가 환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광은 센단 말이에요. 환기 시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외부의 에너지가 작고 내부의 에너지가 크니 어떻게 환기를 충분히 할 수가 있죠. 반면에 해가 없어요. 해가 없어요. 근데 추워요. 외부 온도가 아까보단, 그러니까 맑은 날보다 덜 추운데 흐린 날은 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겨울철에 못하죠. 왜냐? 그때는 들어온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걸 열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난방 에너지 비용이 많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들어온 날하고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는 날은 다른 거잖아요. 그럼 바로 단일적 고정값으로 하면은 뭐예요? 내가 들어온 에너지와 상관없이 내부 온도만 갖고 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런 경우 있는 거고, 내가 해배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내부 외부 온도가 판단해서 내가 환기를 시키는 거는 뭐가 바로 복합제어가 되는 거죠. 생육인재 만족 조건은 뭐예요? 내가 뭘 해야 돼요? 요구들 얘기하죠. 내가 뭐 이제 생생장이 있어요. 내가 해볼게요. 지금 광량이 강한 것 같은데 지금 강한 영양생장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걸 봤을 때 어떻게 할까요? 지금보다 더 광을 세게 받거나 아니면 더 건조하게 만들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광이 세고 건조한데 내가 식물의 상태를 봤으니 내가 식물 상태를 영양에서 상식으로 돌리고 싶다고 하면은 이보다 더 강하게 할 수도 있다는 이것들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생육을 고려한 이제 이런 생육인재 만족도라고요. 목적 달성제는 뭐예요? 내가 결국 수익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과거의 방식과 달라진 게 뭐라고 했냐면은 과거에는 유럽 애들이 평균 온도를 주양화 온도 편차를 좀 줄이면서 평균 온도를 맞춰갖고 수익성을 올리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요, 그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야간 온도를 떨어뜨리고 주간 온도를 좀 높여서 평균값을 맞추는 거구나 요. 이거를 같은 20도를 맞출 때 옛날에는 17도, 23도였는데 지금은 15도, 25도가 돼요. 그럼 평균값은 20도인데 에너지 값은 2도 차이가 나니 어떻게 되면은 10에서 15%의 에너지의 절감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10에서 15%의 에너지를 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은 에너지 절약값보다 생산에서 감소된 양이 적다고 하면은 내가 에너지 값에 수익을 얻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목적 달성 제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로가 뭐예요? 생육인재 만족 제어를 하게 되면 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식물을 판단할 수 있는 개념이 부합돼요. 아까 단일 고정 환경인재 조업은 우리가 단순히 기계적인 지식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환경적 그런 온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지식만 알면 되는데 생육인재 만족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바로 작물에 대한 평가와 지식이 필요한 거고, 마지막 최종 목표인 목적 달성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식물을 아무리 잘 키워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수익이 얼만큼 나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내가 자원 투입 대비 실제로 이익이 얼만큼 되는지를 갖고 우리가 온실을 제어하는 것을 우리가 목적 달성 제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것까지는 공부하면 될 수가 있는데 세 번째, 네 번째는 경험을 통해서 습득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목적 달성 제어는 경험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경험 플러스 공부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이런 투입 인자에 대한 내가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웃풋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내가 생육인자 만족 제어가 생육이 안 좋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생육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었다고 좋은 거냐?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작물이 잘 자라야 좋은 거고,
작물의 균형이 맞아야 주는 거잖아요. 작물의 균형이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돈을 너무 많이 줬다고 하면은 또 그게 의미가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것과 하시는 것에 맞게 제한화한다. 내가 아는 것과 하시는 것들 뭘까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건 달라요. 이거는 내가 측고 2.5m짜리 단동 온실이에요. 그리고 첫창이 없고 측면만 개폐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알고 있더라도 제어할 수 있는 기계가 많지 않죠. 그렇지만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는 제어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의 수준을 높여서 자동화를 높인다는 거고요. 그럼 온도 난방의 특성을 아는데 예를 들게요. 필요한 만큼 열량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순간 난방과 관류 열량, 환기 전열량, 지중 전열, 땅으로 뺏기는 거, 옆으로 뺏기는 거, 공기로 뺏기는 것들. 순간 난방 부하는 온실 표면적 곱하기 난방 부하 개수 곱하기 온실 내외 온도 편차, 이런 걸 갖고 계산하거든요. 이것은 레디에이션 모니터라는 거를 이따가 그때 앱에 띄워둘 테니까 거기서 보게 되면은 난방 부하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그걸 하나 제가 이따가 카톡으로 하나 남겨드릴게요. 이거를. 그 다음에 난방 계산하면 난방할 열량을 계산할 수 있다? 실제로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면은 온실 내부에서 대류와 복사 정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온실이라는 거는 비싸다고 했어요? 싸구려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온실 내에서 내가 일어나는 걸 다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고, 관료되는 표면 물체가 다양하다는 거. 이게 파이프도 있고 유리도 있고 콘크리트도 있고, 콘크리트도 뭐 있죠? 내가 파이프하고 비닐하고 사이에 철사 껴놓은 거 이런 것도 있죠. 그럼 이거 다 뭐예요? 여기서 관료되는 것들이 다 다르죠. 예를 들어 비닐만 있는 것보다 쇠로만 돼 있는 것이 잘 뺏길 거지만 쇠하고 비닐하고 붙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가 덜 뺏길 거란 말이에요. 이것들이. 그래서 틈새한 비율은 전혀 할 수가 없다. 내가 유리 온실이에요. 유리 온실 끼우는데 어디는 이게 알루미늄바가 이렇게 밀착될 수도 있고요. 살짝 벌어질 수도 있고, 같은 2m짜리 유리인데 여기는 붙었고 저 끝으로 머리 가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틈새환기 요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올라간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들어간 에너지 대비 현재를 기준으로 해요. 그냥 내가 이렇게 공급을 했더니, 예를 들어서 내가 초당 900kW의 에너지를 공급했더니 영하 15도에서 15도를 맞출 수가 없었어. 내가 알고 있죠. 그거를. 그러면은 내가 얼마큼 못 맞췄냐? 1도 정도를 못 맞췄어. 그러면은 내가 1도 곱하기 어떻게 해요? 4.2kJ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만제곱미터면은 4만 kJ이고, 다시 숫고 6m로 하면은 24만 kJ만큼 에너지가 모질라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내가 42kg만 kJ만큼을 내가 어떻게 보충할 건가? 아예 아니야. 나는 그냥 14도로 만족하고 그냥 갈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이거는 계산을 해서 할 수는 없고 통상 우정하면서 우리가 알 수밖에 없다. 근데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충은 정해놔야죠. 대충은. 보면은 제가 이따가 레디에이션 모니터 값을 프로그램 하나 앱을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 들어가면은 틈새환 비율이라는 내가 계산 넣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가상의 값을 내가 넣어요. 예를 들어서 0.3이 될 수도 있고 0.2가 될 수도 있고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중 전열은 장소마다 다르다. 그리고 계절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온 겨울이에요. 그럼 땅이 젖어있어요? 말라있어요? 젖어있죠. 에너지값이 많이 들까 적게 들어갈까요? 같은 온도에서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내가 가을철에 비가 안 왔어요. 가물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겨울철에 난방 에너지가 적게 들어갈 확률이 더 높아요. 땅이 말라있으니까. 그러니까 젖은 흙이 마른 흙에 비해서 에너지를 더 많이 뺏어가거든요. 젖은 흙이 더 많이 가져가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오해하는 게, 야, 온실이라는 거는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져 있고 땅이 있잖아요. 그럼 요거는 항상 말라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비가 이렇게 오면 지하수가 이렇게 젖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습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비가 많이 온 가을철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럼 겨울철에 땅의 습도가 여기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은 더 많은 열을 아래쪽으로 뺏긴다는 거죠. 이것들이 겨울철에. 그래서 이거를 내가 온실을 올해 졌다고 해서, 자, 내가 올해의 지중 조절과 내년의 지중 조절 다르겠죠, 당연히. 그럼 틈새 환기량은 어때요? 틈새 환기량도 올해가 좋을까요? 내년이 좋을까요? 올해가 좋고 내년에는
아무래도 모든 것들은 접착력이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어딘가는 구멍이 생기겠죠. 어디 유리 같은 경우도 금이 살짝 갈 수도 있고 빌 같은 경우는 뭐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새가 실제로 그런 경우 있거든요. 까치가 이렇게 해갖고 구멍을 보이지 않는 구멍을 뚫어놓은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럼 그것들도 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까치가 왔다 갔잖아요. 그러면 끝까치가 오늘 한 번 왔고 갔고 그러면은 구멍 하나 뚫렸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또 갔어요. 그럼 구멍이 또 뚫렸겠죠. 그게 메워질 리는 없잖아요. 가면 갈수록. 이것들이 우리가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냥 우리가 환경제어 컴퓨터의 환경 데이터를 보고 내가 이제 감안을 해야 되겠죠. 이것들을. PB 값들이 계속 반하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AI 제어라는 게 사실 그래서 어렵다. 그리고 실제 제동은 우리가 온오프 제어, AI 제어를 하는데 간접 제어와 직접 제어를 동시에 만든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직접 제어는 사후 제어, 내부 온도 설정값에 따라 현재 값의 차이에 서 단속 혹은 비례 제어라는 거고 아까 들어왔던 사전 제어. 외교, 풍속 또는 광량에 따라서 광이 야 300, 아까 조금 전까지 300이었는데 갑자기 30분 만에 500W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내 공기오실이 어떻게 해요? 온도가 막 올라가겠죠. 근데 올라갔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20도에서 환경 열고 싶은데 이 딱 봤는데 벌써 햇빛이 들어오고 있어서 20도가 도달하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명령을 받고 열었을 때는 20도가 도달 열었을 때는 이미 20도가 초과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컴퓨터가 미리 판단을 해서 창을 1% 2% 미리 열어갖고 온실 온도가 천천히 올라갈 수도 있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여기는 사전 간접 제어 나지만 저것도 할 수 있어요. 광량에 따라서 세팅값을 또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거 넣을 수도 있어요. 600W면은 창을 무조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600W인데 내부 온도가 20도 세팅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W가 넘었을 때는 2% 열어놔라 할 수도 있어요. 봄에는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하기 나름이에요. 또 하나 습도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20도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습도가 예를 들어서 상대 습도가 80%가 넘어가면은 창을 열어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어떤 명령을 넣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래서 이게 지금 프리바 컴퓨터 쓰죠. 예, 저는 이제 프리바는 옛날에 썼고 저는 후겐도로 컴퓨터를 이제 주로 보는데 그거는 편집할 수가 있거든. 자기가 이렇게 해갖고 뭐 예, 창을 여는데 광, 온도 쭉 배팅을 해놓고 1순위, 2순위, 3순위 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넣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9, 20도의 창을 열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습도가 80%가 넘어가면은 창을 2% 열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16도로 떨어지게 되면은 뭐 17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 창을 다시 닫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들은. 그건 뭐가 들어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예. 근데 만약에 사전 제어를 쓰고 하면은 이건 되게 뭐라고 하죠? 좋은 명령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시설 구조 관련해서 볼게요. 잠깐 딱 이렇게 하지.